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이제 딱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입니다. 더위도 곧 찾아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베스트 플랜 시간에 준비한 6월에 만나볼 보험은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에 관심이 아예 없이더라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실비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에는요. 꼭 필요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실손보험 완벽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진화된 암 보장 준비하셨나요? 라는 주제로 좀 부족한 내 암 보장까지 추가하는 플랜들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63-2662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해 보시죠. 네,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6월에 만나볼 보험은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착한 실손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왠지 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실비가 있는데도 뭐 착한 실비가 나오면 바꿔야 하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백수원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도요, 착한 실비라고 하니까 실비가 있는데도 당연히 더 착한 걸로 갈아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오늘 실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정확하게 실손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험료가 실손보험이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방대한 내용의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제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손보험이라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실 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료비 발생된 거에 한해서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 빼고는 나머지는 내가 쓴 돈에 맞춰서 한도 내로 병원비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입되는 보험인데 조건은 우리가 입원했을 때 또는 통원했을 때 또는 약 처방을 받았을 때 기타 뭐 비급여 주사치료 이러한 항목들을 받을 때 각각의 항목별로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크고 작게 병원에서 쓴 돈에 대해서 한도 안으로는 보장을 다 받으니까 너무 고마운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실비가 뭐 착한 실비더라 아니면 예전부터 실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던데 차이점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실손보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이요. 내가 어느 시점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이럴 때는 이만큼이고 저럴 때는 저만큼이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짧기 때문에 크게 제가 시기별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9년 9월 31일까지 가입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가입해서 09년 9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09년 10월 1일부터 13년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3년도 4월 1일부터 17년도 3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17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한 여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실손 또는 착한 실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 분류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구실손 보험은 3년 갱신. 나는 내 실손보험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실손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또는 5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구실손. 예. 1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그냥 착한 실손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그냥 예전에 가입한 거라고 다 구실손이 아니라 이 시기에 따라서 내가 그 좋다 하는 네. 구실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좀 차이점을 짚어봤는데 뭐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보험은 뭐 옛날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좋다더라라고 저도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착한 실비로 바꾸라는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들려오니까 네. 이걸 그러면은 뭐 바꿔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별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09년 9월 30 이전까지 가입된 실손보험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실손보험은 1억에 뭐 5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3천에 1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도 틀렸고 조건도 다 틀렸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보상의 조건은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80세, 100세까지 보장되는 조건은 있으세요. 그러니 그런 내가 가입할 당시의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데 09년 10월 1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표준화 실손이라 그래서 야 회사마다 다 조건이 틀리니까 이제는 통일해 라고 하면서 이 당시부터는 이제 실손보험을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다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를 가입하건 이 09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표준화가 돼서 회사마다 조건이 동일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5년 갱신, 3년 갱신 막 난무했던 실손보험이 09년 10월 1일부터 13년 3월 31일까지는 3년 갱신으로 딱 통일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구실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으로 100세까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앓는 소리가 나오니 또 정부에서 이제 변경안을 내놓은 게 13년 4월 1일부터는 실손보험을 1년 갱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갱신 주기가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3년 4월 1일부터 1년 갱신으로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과거에는 100세 만기로 내가 해지하지 않으면 조건이 그대로 갔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15년 동안만 내가 가입할 당시의 조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13년 4월 1일 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은 2028년 3월 31일 날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시 가입해야 돼요, 실비를? 뭐 아프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재가입이라는 게 새로 해지하고 가입하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가입할 당시의 실손보험의 혜택이 아닌 15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 존재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저희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거를 구실비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곧 있으면 7월에 나오는 착한 실비? 이거랑 차이점을 좀 짚어주시죠. 네, 차이점을 제가 그만 네. 하나서 짚어드리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2021년 7월부터 착한 실손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착한 실손 막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크게 그냥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실손보험은 3년 갱신까지는 3년 갱신, 5년 갱신은 구실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갱신은 그냥 착한 실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구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왜냐? 100세까지 해지하지 않는 이상 내가 받는 혜택은 동일해요. 그러니 보험회사도 지출되는 돈들이 똑같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보상의 혜택은 훨씬 내가 처음에 가입할 당시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혜택은 크죠. 그러니까 비싼 대신에 혜택은 크다. 그러면은 착한 실손이는 뭐냐?
1년 갱신으로 바뀐 시점부터 또는 내년에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대신에 보장은 구실손보험보다 작습니다. 왜 작냐? 15년이 지나면은 내가 받는 혜택이 무조건 변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100세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한 시점부터 15년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7월에 나오는 착한 실손과 과거에 있던 1년, 지금까지 있는 실손보험의 차이의 가장 큰 점은 첫 번째,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도수치료나 MRI 이런 비용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기존에 있던 보험들은 할인이라는 정책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내가 안 썼으면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 장점일 수 있겠죠. 대신에 갱신 주기가 6월까지는 15년이었다. 1년 갱신 15년 만기로 갱신 주기가 15년인데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5년입니다.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이 조건으로 5년 동안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착한 실손이라는 거는 보험료가 싸서 착한 실손이에요. 혜택은 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실손보험이 혜택은 더 착해요.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실손이다라고 언급하는 거는 보험료 부분은 착하다.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신에 내가 받는 혜택은 그렇게 그전보다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나오는 거랑 현재 실손하고 크게 차이는 갱신 주기가 5년이다. 대신에 내가 안 쓰면은 비급여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본인 부담금이 7월부터는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싸진 거고 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혜택은 내가 본인 부담금이 커졌으니까 좀 더 나빠지게 된 거죠. 아, 이름이 착한 실비라고 네. 모든 게 다 착한 건 아니고 확실히 보험료는 착해지는데 보장은 좀 덜 착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착한 실비를 선택하시거나 전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보장이 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뭐 대체할 만한 혹은 추가할 만한 보장 같은 거 없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3년 갱신, 5년 갱신 갖고 있는 분들이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까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 바꿔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증권을 보고 상담을 해본 결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 갱신, 5년 갱신부를 갖고 있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당 못해서 혜택은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크게 오르니 내가 이걸 과연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의 정의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30, 40대는 5년 갱신부, 3년 갱신부 실손보험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 병원을 가는 의료 혜택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유지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50대 중반 이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오르는 실손보험 100세까지 유지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큰돈 드는 큰 질환 또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특약하면은 뭐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든 게 기존에 있던 보험료에서 더 부담이 되시면 안 되니까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만 따로 가져가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진단비나 뭐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대부분의 보험들이 진단비 특약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수술 특약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 구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 특약과 같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했을 때 수술 특약이 갖고 있는 혜택들은 뭐냐. 보시면 일단은 중복 보장이 돼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커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에 6인실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큰 수술을 했을 때 장기간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면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 보장되시고 진단비랑 보장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은 회당 지급이 되니까 지속적인 치료 재원도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이나 종수술 이런 것들을 뭐 100일대에 112대 질병 수술 이런 걸 같이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실손보험과 같이 해가지고 혜택이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수술 특약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한 담보들이 뭐냐 보시면은 우리가 질병 수술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가입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라고 하면 뭐 내혈관 수술을 했건 암 수술을 했건 맹장 수술했건 구분짓지 않고 동일하게 진단비 수술비를 줘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크지 않고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수술비는 계속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질병에 어떤 수술했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모든 질병 수술에 해당되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3대 질환이잖아요. 네. 그중에 2대 질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도 수술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5대 기관 수술 같은 거 하면은 또 1호종 수술을 하고 121대 질병 수술 이런 걸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술들을 각각 다 보험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제가 언급한 수술 특약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뇌혈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말해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진단비는 제하고요. 질병 수술비에서 수술비 나오고요. 1종부터 5종 수술비에서 3종 수술에 해당되니까 수술비 나오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나오고 100일대 질병 수술비 나오고 21대 질병 수술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24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술할 때마다. 와, 이렇게 빼곡하게 정말 많은 보장을 수술을 할 때마다 준다고 하니까 뭐 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또 진단비 있으셔도 욕심을 내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저희 뭐 실비도 유지하고 수술비까지 더하려면 좀 비싸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예요? 아, 네.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착한 실손으로 바꾸는 이유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바꾸는데 보완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이것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병력이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방송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수술 사례를 예를 들은 거고 이거 외에도 다 혜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수술들을 다 가입했을 때 이제 40세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예시표를 그냥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내고 90세까지 보험의 혜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납입 면제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수술비 플랜에는 분명히 진단금이 없어요. 하지만 납입 면제는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기타 다양한 납입 면제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걸리면은 이 이후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한 5만 5천 원 정도 하시고요. 여성은 5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손보험이 만약에 7만 원에서 막 12만 원, 14만 원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그동안에 상담해 본 바로는 지금 보험료로 가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오를 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실손보험만 착한 수술 하시면 충분히 보완이 되실 거예요. 혹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술비 역시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조금 작습니다. 왜? 그냥 병력이 있기 때문에 한도를 건강하신 분들처럼 한도를 높이지는 못해요. 보험회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데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수술 특약들을 봤을 때 한 400~5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뇌혈관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비 특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짜되 가입 금액만 조금 낮춰서 가입이 됐을 때 유병력자분들 동일한 조건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유병력자 보험을 했을 때 남성은 한 6만 8천 원 정도 나오시고요. 여성분들은 6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랜은요. 특정 한 군데 회사만 예시로 들은 거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의 나한테 맞는 보험료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 전문가한테 비교 상담 받으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다가 무해지라고 적용을 했는데 해지환급금 10%형 같은 경우 선택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든 거는 325 이런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거 335 또는 333 회사마다 조건이 유병자 보험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언급한 것들은 가장 저렴해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보편적으로 하시면 이 정도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은 그리고 염두에 두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뭐 보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잖아요.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실손보험 사실은 오늘 이 실손보험을 언급하기 전에 사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손보험이 제일 복잡합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이 그냥 아주 간단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실손보험은 가입이 가장 까다로운 보험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가장 혜택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되 착한 실손이네, 구실손이네, 뭐 4세대 실손이네 선택하실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100% 존재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내가 가입한 시점마다 조건이 분명히 틀려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 구간이나 또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요때는 보상이 됐던 게 요때는 보상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런 다음에도 내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50대가 넘어가가지고 갱신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 거는 그러면 착한 실손으로 변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착한 실손 또는 4세대 실손을 전환하시면서 수술 특약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7월에 나오는 착한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6월까지에 있는 이 실손보험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왜? 6월에 가입하시면 이 조건으로 15년 동안은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7월에 가입한 시점부터 5년 동안만 그 혜택으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6년도에 실손보험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손보험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6월 이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손 전환 시에는 나한테 어떤 게 이득이 있고 나한테 어떤 게 실이 있는지 분명히 체크하신 다음에 꼭 전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실손 보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구실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너무 비싸질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만약에 내가 실비를 좀 전환할 생각이 있다면요. 7월이 되기 전에 이번 달 6월에 가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유리하다는 정보까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선 전문가님과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내 실비도 확인이 필요하다 혹은 수술비 보험으로 내 보험을 좀 보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베스트 플랜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요즘요 젊은 연령대에서도 암에 걸리는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소식은 암 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하고 진화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진화하는 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준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는요 요즘 젊은 분들이 정말 잘 먹고 아무래도 옛날에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잘 살고 있으니까 암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뭐 20, 30대 젊은 분들이 진짜로 요즘 암에 많이 걸려요? 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사해 보면 네. 생각보다 특히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질병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 고객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음식하고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 우리가 맨날 뭐 나오잖아요. 종이컵 뭐 이런 것에서도 그쵸.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깔려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암 발생률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표에도 보시면 아주 뭐 그냥 올라간 속도가 급격하게 그냥 쫙 올라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난소암, 자궁내막증이 여기 보면 20대가 97% 올랐고요. 자궁내막은 20대가 1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40%, 50%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젊은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나하고 암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저만 해도 지금 말씀 들었을 때도 뭐 조금 올랐겠지 싶었는데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뭐 환경 호르몬 문제도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는 받죠. 젊은 분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분들 암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어떻게 달라요? 저 여기서 보시면 네. 지금 제가 남성, 여성 암 발생률이 2015년도 기준이지만 거의 지금과 근사치거든요. 네. 근데 저도 놀란 거는 뭐냐면 남성분들 중에 여기 보면 왼쪽 그래프가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갑상선암이에요. 그러니까 오. 남자 하면 갑상선암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예. 의외로 20대 남성분들의 그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자는 10대, 20대 초반, 15세 요 정도, 그러니까 20도 안 되기 전에 갑상선암에 걸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여성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이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여성들에게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변에서 생각보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40대 후반이 되면 모든 그래프가 다 급상승을 하는 반면에 여자분들은 60대 후반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 갑상선과 유방은 크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를 보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그래프 자체가 조금 겁이 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그쵸.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요즘 저희가 방송하면서 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남성이 40%, 10명 중에 4명이요. 여자는 그러니까 3명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옆에 반가운 거 나와 있죠. 5년 생존율, 즉 완치율이 7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원인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나라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암 치료가 첨단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해서 초기에만 발견된다면 아니면 늦게 발견되어도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검진 자주 받아야겠어요. 치료법이 그럼 얼마나 좋아졌어요? 자, 암 걸리면 수술하신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다음에 왠지 항암을 하면은 내 머리도 다 빠지고 피폐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암을 걸렸어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 평상시 생활을 하십니다. 나 암 치료 중이야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옛날에는 그 1세대 암 같은 경우에는 암 방사선을 쬐도 내 정상세포까지 다 같이 죽어가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군아군, 여기 표현이 적군아군 다 무차별 공격하다 보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나오면서는 암세포만 공격을 하고 암세포 공격하면 주변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이 된 거죠. 최근에 또 그 방사선 치료에서 그 방사선으로 쐬는데 이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양성자 치료라는 것이 있어서 옛날에 지금 앞에 보시면 기존에
방사선을 쐬면 내 몸을 통과해요. 그러면 정상세포까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사선 세기 조절이나 양성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암세포만 공격해요. 절대적으로 암세포만 거니까 내 주변 세포가 다 정상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지고 정밀도가 정확하냐면 1mm도 맞춘대요. 1mm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러니까 암세포 딱 거기만 공격을 하니까 그 주변 세포가 정상이 되는 거고 또 이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를 보호해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혹시 똑같은 부위에 암이 생겨도 재치료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같은 부위에 암이 생기면 거의 내 몸이 다 피폐했기 때문에 다시 치료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암에 걸렸어도 겉으로 티가 안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많아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많아요. 네.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점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정확한데 또 네. 하나 더 중요한 건 중성자 치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은 중성자 치료를 하러 일본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1억 5천. 한 번 치료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그때 한 5번인가 10번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1억 5천을 들여서 완치돼서 오셨어요. 완치가 됐어요. 예, 폐암 예. 다 이제 사망 선고 받고 가셨는데 1억 5천을 가지고 자 완치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돈이 살렸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을 구하는 값이 1억 5천이면은 뭐 당연히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성자 치료 그 기구가 지금 요번에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시설 중이에요. 근데 오. 그것도 1억 5천까지는 안 들리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암이 걸려도 다 살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치료비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양성자 치료, 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병원에 가면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모든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것을 보험으로 해준대요. 보험을 어떻게 해요? 네. 자, 이 비용이 또 하나가 면역 치료 비용이 얼마나 네. 나왔냐면 제가 아까 그 표적 항암 치료는 요거는 주사예요. 주사라고 맞는데 이 주사 한 대 값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월 400만 원. 한 달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1년 프로젝트, 6개월 프로젝트 있다 보니까 유방암만 해도 6,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폐암이신 분은 7,500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네. 대장암은 4,000, 위암은 2,800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돈이 넉넉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암이 걸리면 모든 통계표에서 나오는 게 치료비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지금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평상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회사도 가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여기 424만 원 월 평균 써 있는 게 이게 지금 비급여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딱 지적을 잘하신 게 이런 우리가 보면 제가 가끔 고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즘 그 중병이 들었을 경우에 네. 산정 특례 때문에 야 이거 뭐 암보험 필요 없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정 특례에서 중대한 질병, 암 이런 것들이 걸리면 5%만 내거든요. 근데 그 5%는 급여예요. 즉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에서 나온 병원비의 5%인데 이런 거는 제가 여기 비급여 항암제라고 그랬거든요. 돈이 하나도 이거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5%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6천, 7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료비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정도 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여기 지금 또 세기 조절제 네. 방사선하고 양성자를 보시면 이게 지금 1회에 110만 원이고 양성자 같은 경우는 475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번 내지는 뭐 10번, 뭐 20번 이렇게 맞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하면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mm도 틀리지 않게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좋은 사례가 있어요. 여병구 씨라고 네. 이제 가명을 썼는데 이분은 6년 전에 폐암 4기 진단을 맞았거든요. 사실 폐암 4기는 거의 포기하는 단계예요. 사기는 사망 선고라고 저는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고 치료 못하면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의사에게 권유를 받은 게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주라는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4주에 1,350만 원이 들어갔고요. 1년 동안 이분이 들어간 게 1억 6,800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세상을 2번 사는 느낌. 지금까지 6년째 생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죽는 줄 알았던 그 병을 치료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보험으로 이걸 좀 준비를 해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연간 1억 6,8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네. 그림의 떡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돈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단 하고 뭐 정말 빚이라도 져가지고 일단 그쵸. 치료 받아야죠. 다 사실은 암에 걸렸을 때 저도 제 고객들과 같이 보시면 우리는 야 암에 걸리면 나는 그냥 뭐 치료 안 할 거고 그냥 나는 그냥 남은 그 여명 생활을 그냥 할 거야라고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예. 그런데 사실 만약에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포기하고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치료 받으실 거예요. 그럴걸요. 아마.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가 보면 암 진단비, 수술비, 항암 방사선도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돼 있거든요. 입원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암 진단비 맥스 가지고 계신 분들 5천만 원 넘는 분들 생각보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1억 가지고 계신 분 드물거든요. 그러면 뭐 2천, 3천이 대부분이신데 지금 옆에 1억 6천이라는 돈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보험으로 우리가 네. 만들 수만 있다면 무조건 그쵸.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보험료 어떻게 우리 될까요? 방송 계속 나왔을 거예요. 네. 표적 항암 치료제.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물 치료제, 특정 항암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뭐 2천만 원 줍니다. 3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거 비싸서 나 가입 못 해라고 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작년 8월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보험회사에서 얼마만한 돈을 받고 얼마만큼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수지 타산이 아직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 갱신형으로만 팔고 있지만 그 대신 좋은 건 뭐냐면 굉장히 저렴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저렴한 부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자,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보험일까요? 제가 여기를 3가지를 나눠봤어요. 네. 자,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선택의 폭이 많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보시면 100세 보장 30년 납, 100세 보장 30년 납이 있는데 앞에 100세는 20세, 30세, 즉 어린이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31세, 40 뒤에는 이제 50세 넘어가면 제가 100세를 안 했고요. 90세 20년 납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다 설계를 해드리는데 자, 표적 항암 5천만 원 받는데 와. 20세이신 분이 300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네. 얼마라고요? 20세는 300원. 300원이요? 네. 그다음에 30세도 1,050원이거든요. 자, 60세이신 분도 건강하신 분이면 17,100원에 5천만 원을 가입하셨어요. 중요한 건 한도가 건강하신 분은 60세가 돼도 5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들은 좀 작지만 여기 표적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이나 양성자 같은 경우 2천, 3천을 받는 보험료도 100원에서 4,000원이거든요. 제가 물론 어떤 보험사,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는 보험사에서는 특별히 가리는 게 없어서 몇 가지만 하니까 내가 원하는 이런 첨단 그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장만 드는데 23,000원이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오. 이게 최저보험료가 2만 원대니까 예. 23,000원이면 최소 10년 동안은 요 보험료만 가져가시면 보장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자, 60세이신 분은 42,000원이면 돼요. 와. 정말 네. 저렴합니다. 뭐 네. 우리가 5천만 원을 진단비로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 당연하죠. 엄두도 60세이신 안 분은 나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암 1,000만 원당 4만 원, 3만 원 하거든요. 예. 그럼 어마무시한 돈이 드는데 기존에 암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시되 요 첨단 기법만 찾아서 내가 가입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유병자분들도 이거 가입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유병자에는 경증 유병자가 있고 그다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유병자가 있죠. 경증 유병자는 3년 이내에 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고 대부분 약만 드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당뇨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경증 유병자인 경우 제가 여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5천만 원 한도가 아직은 안 줄었습니다. 3, 4목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줄은 거는 뭐냐면 방사선 그 양성자 치료만 2천 주던 거를
65세가 되는 순간에는 1,000만 원을 줄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겠네요. 네, 나이가 많아지시면 보험료도 오르지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확 줄어드는데 지금 유병자 3, 3호 또는 조건이신 분이 40세가 5천만 원 항암 치료 받고요. 그다음에 그 세기 조절 1,000만 원에 그다음에 양성자 2천만 원 받는데 3만 원이면 되거든요. 또 여기 지금 50세가 26,000원을 왜 줄었냐면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기본 담보를 제가 좀 줄였더니 26,000원도 가능해요. 55세이신 분은 4만 원만 가입이 되고요. 60세이신 분 5만 5천 원만 해도 이 5천만 원의 항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이라서 나는 포기하고 난 이런 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기존의 암이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암보험을 더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진짜 유병자죠. 예, 유병자이신 분들은 3천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표적 항암이 노란색이 3천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66세가 되는 순간 또 2천으로 또 줄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약물 허가도 여기 200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기조절 항암도 방사선 치료도 1,000만 원 주던 거를 500으로 줄였고 양성자 치료도 1,000만 원에서 또 줄여서 한도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325 가진 유병자 되신 분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이런 보장을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유병자인데 나이가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저희 암보험은 다들 거의 있으시거든요. 네. 추가를 위해서 최종 정리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표적 항암 치료를 모든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데 제가 A, B, C 보험사로 나눴는데 자 모든 암이 다 되고요. 그런데 갑상선과 기타 피부암이 제외되고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꼭 보실 때 갑상선암도 기타 피부암도 일반암으로 해서 전체를 다 주는 보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장 기간이 어떤 보험사는 2년 이내 50%, 2년 넘어야 100%를 주는 반면에 91일만 넘어가도 6개월만 안에는 25%, 또 6개월 넘어서 1년 미만은 50%까지 주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보험사는 가입과 동시에 매년 10%씩 또는 유병자는 20%씩 반복을 주는데 어떤 보험사는 이거를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굳이 A보험사를 선택한 이유는 B보험사, C보험사는 이것을 가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끼업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좀 많이 들어가서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런데 A보험사는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딱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시는데 너무 적절하게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으시니까 가능하시면 이 표적 항암 또 첨단 암 보장을 가져가심으로 해서 내가 좀 든든하게 암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꿀팁이었습니다. 아까 들어보셨죠? 암 3기, 심지어 우리가 말기라고 부르는 4기 암 판정을 받아도 최신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억소리가 나는 치료비, 국가나 실비에서 대주질 않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로는 부족한 암 보장에 대해서 치료비로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데 건강체 기준으로 2만 원대면 가능하다고 하고 나는 병력이 많다, 정말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5만 원까지면은 추가로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열려있을 때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실시간 문자와 전화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오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309님께서 지금 실시간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 방송 시간에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실손 보험을 보시고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2009년도에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럼 제가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백수원 전문가님, 2009년인데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긴 못하지만은 아마
실손보험료가 많이 오르셨다고 하는 거 보니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 이후뿐이실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구실손보험이라도 눈에 두드러지게 크게 인상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험료가 아마 이 시청자님도 동일하실 거예요. 현재 보험료는 부담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오를 거라면 자신이 없어라는 고민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험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착한 실손을 전환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플랜을 제안드렸던 것처럼 수술비 플랜이나 본인의 보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 받으신 다음에 같이 해가지고 보험료를 구성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가입하셨다고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요. 병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손을 바꾸실 때는요. 같은 회사에서 전환해서 실손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거는 절대 위험하니까 기존에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전환하실 때도 A라는 보험회사에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전환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플랜을 제안드렸던 수술비나 기타 부족한 진단비나 이런 걸 같이 해서 하신다면은 보험료 인상되는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보장이 부족해서 빠지는 부분도 다 체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일단 바꾸기 전에 병력 유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력이 있다면은 기존에 지금 회사에서 바꿔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바꾸시면은요 수술비 추가해 주시는 거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실시간 문자가 도착했네요. 791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은요 50대이시고 고혈압 약도 드시고 당뇨 약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을 좀 먹다 보니까 보험이 옛날에 60세 만기 암보험 2천만 원밖에 없으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떤 보험을 먼저 가입하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강준욱 전문가님, 아무래도 옛날에 좀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좀 부족하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당뇨약을 드시잖아요. 사실은 당뇨약에 대해서 보험사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신 분들은 대부분 실손보험도나 다른 보험도 상당히 많이 거절을 당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암진단금 60세 만기 2천인데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인지라 좀 보장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는데 요즘 입원과 수술이 없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경증 유병자로 다 가능하실 수 있어요. 입원 수술이 3년 이내만 없으면 경증이 돼요. 그러면 경증 유병자인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험료 차이도 크게 없고요. 선택할 수 있는 보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이신 분은 20년 갱신형이나 30년 갱신형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20년나 90세 만기 정도로 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보장으로 하시면 암도 되고요. 뇌혈관도 되고요. 혹시 50대라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비싸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119대라든지 123대 이런 수술비를 이용하시면 반복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훨씬 유리하니까 진단금 조금 넣으시고요. 그 대신 암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그 최첨단 그런 암 보장을 가져가시면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로 보충을 하시면 보험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똘똘한 보장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좀 가입이 거절됐거나 조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던 비싼 보험료로 만나볼 수밖에 없었던 유병자 보험 대신에 요즘은요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유병자 보험 안에서도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 따로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왔습니다. 7910님께서 800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분은요 40대 중반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송에 나온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수술비 중에서도 어떤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백선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수술비 보험 40대 중반이라고 하시면은 저랑 큰 차이가 없으시니까 저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수술비 특약 다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존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물론 보셔야 되는 거고 과한됐다가 부족한 걸 채우겠다고 하시면은 일단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험료를 좀 보완하 이제 부족한 부분만 채우겠다라고 하면 1호종 수술이나
121대 수술 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가지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선택하실 수 있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게 그렇게 과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안내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수술 플랜 가져가셔서 한 5만 원 정도 선으로 준비하시면은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수술비 보험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술비 보험, 개인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